자, 오늘 수업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요. 페이지 256쪽이요. 256쪽에 있는 원리합계라는 걸 할 거예요. 원리합계라는 걸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 복습만 좀 할게요. 자, 등비수열에서 첫째 항을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공비를 I라고 했을 때 자, 합공식 Sn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R-1분의 첫째 항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야. 그 다음 혹시 이거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지 않았어요? 1마 R분해도 써도 된다고요? 1마 R분의 첫째 항 1마 R의 N제곱 써도 돼. 두 가지야. 나머지 세 번째 뭐 NR 이건 몰라도 돼. 그 NA 그건 몰라도 돼. 요 두 가지만 사용할 거니까 요 두 가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공식이죠? 자, 근데 언제 첫 번째 거 쓰고 언제 두 번째 거 쓰라 그랬죠? 그쵸? R이 1보다 클 땐 첫 번째 거 쓰고 R이 1보다 작을 땐 두 번째 거 쓰라고요. 근데 만약에 R이 1보다 작아. 첫 번째 거 쓰면 안 되겠죠? 상관없어요. 어차피 계산의 과정을 좀 편하게 한 거라 상관없다고요. 자, 여기서 N은 뭘 의미한다 그랬죠? 그치? 항의 수야. 몇 개 항을 더했니?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 포인트 같은 것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으면 됩니다. 자, 오늘 하는 내용은 원리합계인데 이 원리합계는 합을 구하는 방법이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할 거라서 등비수열의 활용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자, 원리합계에서 이 원은 원금이야. 리는 이자야. 금리할 때. 그러니까 이자가 그러니까 리자가 이치리자가 이치리자가 아니다. 그 리자가 제일 앞에 오면 이로 발음하고 앞이 아니면 두 번째 리로 발음하는 거 알죠? 그래서 원리합계, 원금과 이자의 합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즉 오늘 하는 건 경영학이에요. 원금과 이자의 합계에 대해서. 실제로 근데 그 돈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빠삭하거든요. 그런 거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자를 환산하는 방법은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단리법과 복리법이 있어. 복리법이 있어. 단리법은 약간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만약에 1,000원을 집어넣어. 1,000원을 예금을 할 거야. 그런데 이 은행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희는 1,000원을 집어넣으면 내가 그 집어넣은 돈 1,000원의 이자로 10% 줄게. 그러면 만약 너가 1,000원을 집어넣으면 한 달이 지나면 10%의 이자인 100원을 주고 두 번째가 지나면 그 10% 이자인 또 100원을 주고 그러니까 단리라는 거는 돈이 늘어나는 걸 무시하고 내가 처음에 1,000원 집어넣었으니까 똑같은 이자를 주는 걸 단리라고 해. 그래서 단리를 만약에 계산을 한다. 내가 만약에 이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10번 받아. 그럼 원래 개념이 뭐냐면 1,000원에다가 내가 받는 이자, 이자야. 가 10번. 이게 몇 번이야. 그렇게 받아. 원금, 이자. 이게 원리합계야. 자, 얘를 식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면 내가 처음에 든 원금을 A라고 할게요. 그리고 그거의 이자를 레이시오 R이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 10%면 0.1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자, 처음에 너가 원금 라지로 할게. 처음에 너가 원금 A를 집어넣네. 나는 너에게 이자로 A, R만큼을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원금에다가 이자만큼의 비율을 곱해서. 두 번째 달도 A, R만큼 줄 거야. 세 번째 달도 A, R만큼 줄 거야. 이렇게 똑같은 이자를 주는 이 방법이 단리법이라고. 그래서 이걸 공식화시키면 A 더하기 만약 내가 이자를 N번 받잖아. 그럼 이게 N번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A로 묶어서 1 더하기 Rn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공식화시킬 수 있지. 이렇게 계산하는 게 단리법이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야. 단리법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자를 똑같은 이자를 계속 받는다 라는 게 포인트야. 그런데요, 여러분들 혹시 예금 해봤나요? 생각을 해봐. 만약에 은행에 돈을 집어넣어. 내가 1,000원을 집어넣으면 1,000원의 이자 100원을 받겠지. 그럼 내 통장에는 110원 남아있지.
그럼 그 다음에 이제는 110원만큼의 10%를 줘야 되는 거 아니니?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저축하죠. 어릴 때부터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야 어른 돼서 저축할 수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저축하는 습관이 없어서 지금도 저축을 잘 못해요. 여러분들 저축 꼭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내가 만약 1,000원을 집어넣었어. 그러면 내가 한 번 이자를 먹어. 1,000원에 대한 이자를 먹어. 100원을 먹었어. 그러면 내가 지금 생긴 돈이 1,100원이죠. 그러면 그 1,100원의 10%를 주는 거 아닐까? 왜냐면 내 통장에 남은 돈은 1,100원이니까. 그러면 여기는 1,100원의 10%니까 110원을 줘. 그러면은 남는 게 1,210원이죠. 1,210원이니까 거기에 10%니까 121원을 줘. 그리고 이렇게 하면 1,321원이죠. 1,321원이니까 그걸 이렇게 주는. 이런 게 솔직히 합리적이지 않니? 그렇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현재 현행은행에서 사용하는 복리법이야. 복리법은 뭐냐면 이자를 받아 그거를 더해서 그거의 이자를 주는 거야. 정강민 원리학교 할게. 원금과 이자를 더해 그거에 대한 이자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1,000원 있으면 그냥 똑같은 이자를 주는 걸 단위법이라고 하고, 복리법은 처음에 이자가 있으면 거기에 이자를 먹어. 돈 커졌네. 거기에 이자를 주고, 더 커졌네. 거기에 10%를 주고, 이러한 똑같은 비율을 주는 게 복리법. 단위법은 똑같은 돈을 주는 게 단위법. 그 둘의 차이를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은행에 돈을 지불하는 입장에서는 단리가 유리할까? 복리가 유리할까? 복리가 훨씬 유리하겠죠. 하지만 은행의 입장에서는 단리가 훨씬 유리한 거야. 돈이 늘어가는 거 무시하니까. 그래서 약간 단위법을 사용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사채업자들.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야, 내가 1,000만 원을 만약에 1,000만 원을 빌려. 아, 그건 아니구나. 아니야. 잘못 얘기했어. 그래서 단위법이랑 복리법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거의 다 이 복리법을 쓴다 라고 기억을 하면 돼요. 네, 제가 얼마 전이 아니고 한 2-3년 전에 집에 가전을 사면서 카드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 카드가 약간 무언가를 정립해서 하는 카드인데 거기는 단위법으로 하는 걸 카드를 했어. 내가 그걸 제대로 안 보고 이자가 왜 안 붙나 해서 확인해 보니까 돈을 이렇게 지불하는 거거든. 단위법으로 계산했더라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복리법의 돈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을 좀 해줄게요. 조금 복잡합니다. 자, 복리법은 이거야. 내가 만약에 원금을 같은 패턴으로 할게. A라고 하고 그거의 비율이야. 이자의 비율 레이쇼 R이라고 할게. 그러면 내가 만약에 A라는 돈을 은행에 집어 넣었어요. 그러면 요거의 이자를 더 추가로 받겠죠. 그거에 대한 이자가 얼마냐? AR인 거야. 그러면 내 통장에 남은 돈은 뭐냐면 A에 괄호 열고 1 더하기 R이야. 이게 내 통장에 남은 돈이야. 그런데 그 다음 달에도 이자를 받겠죠. 그 받는 이자는 요거의 R만큼의 비율의 이자를 받는 거야. 그러면 내가 남는 돈이 A에 1 더하기 R이거든요. 여기 원금에다가 1 더하기 R에 R만큼의 비율만큼 이자를 받는 개념이라고. 그럼 얘로 묶잖아. 어떻게 되냐면 A에 1 더하기 R로 묶으면 1하고 R 남지. 그래서 제곱이 돼버려. 알겠니? 이게 2번 이자 받은 거야. 내가 여기에 또 R의 비율만큼 이자를 받아. 그러면 요게 원금이에요. 거기에 원금의 R만큼의 비율의 이자를 받는 거야. 그럼 얘네들의 이자를 받으면 똑같아. A에 1 더하기 R의 제곱으로 묶으면 남는 게 1 더하기 R이지. 세제곱이 되는 거야. 그래서 복리의 연산법 자체는 단위는 곱하기의 개념이라면 복리는 거듭제곱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복리가 훨씬 더 돈이 많아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으로는 복리의 연산에서 요걸 보면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면 얘는 원금에다가 이 1 있지. 그게 그냥 원금의 비율이야. 1, 자기 자신 비율. R, 이자지. 1 더하기 R의 비율을 3, 3번 이자 받았다 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요게 우리가 계산하는 원리합계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주면 어려워 좀. 단리는 그냥 원금 비율의 1 더하기 R이냐. 이게 단리야. 그러니까 얘는 매달 똑같은 비율의 이자를 받는다. 이 개념을 생각하면 된다고. 근데 복리는
그 A의 1 더하기 R의 N제곱이라고 치면 된다. 이게 이자 N번 받은 거야. 이자를 3번 받으면 세제곱이고 4번 받으면 4제곱이다 라고 해석하면 돼. 해석할 수 있겠죠?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기억해야 되고 생각해보자. 이제부터 우리가 내가 설명하려는 내용은 단리법일 것 같아? 복리법일 것 같아? 복리법인 거야. 복리법에 대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알겠죠? 자, 복리법에서 많이 나오는 게 적금이에요. 적금은 뭐냐면 매달 일정 금액의 돈을 통장, 그 은행에 집어넣는 걸 적금이라 그래. 근데 이 적금이라는 게 사실 두 가지로 나뉘어요. 책에서는 이상한 용어를 쓰긴 하는데 그냥 그거 다 생략할게. 연초에 넣는 거, 연말에 넣는 거. 연이라고 하지 말까? 그러니까 초라고 할게 그냥. 초에 넣는 거, 말에 넣는 거로 두 가지로 나뉘어. 초, 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나중에 시간 지나면 이해한 상태에서 외워버리면 되거든. 초에 넣는다는 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거야.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100원을 할게. 100원을 은행에 집어넣었어. 그러면 100원이라는 돈을 내가 그냥 1년 초로 할게. 올해 집어넣었어. 100원을. 그러면 이 돈이 내가 만약에 이 돈을 집어넣으면 얘가 5년이 지난 후에 그 돈 집어넣는 게 다 끝나. 매달 내가 어떻게 얘기할까? 내가 매달 100원씩 집어넣을 거거든. 매년 초에 100원씩 집어넣을 건데 이게 5년이 지나면 모든 게 다 끝나.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자를 한 번 받는 거의 기준은 1년 단위가 이자 한 번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1년이 지난 2년 초 있죠. 여기까지 이자를 한 번 받고 여기서 1년이 지난 2년 초, 3년 초. 그 다음 여기서 이게 한 번 지난 4년 초. 한 번 지난 5년 초까지인데 사실 우리가 그 무언가의 이자를 받는다는 거는 언제 싹 다 돈 계산이 되냐면 말에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년 초, 지금 초에 돈을 집어넣었으면 이게 끝나는 게 지금으로부터 5년이 지나는 초에 돈을 받는 게 아니라 5년이 지나는 가장 마지막 날에 돈이 환산돼서 그 돈을 받게 돼. 5년이 지났다는 개념은 그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 번 더 있는 거야. 5년 말. 그런데 이게 좀 헷갈리는 개념일 수 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연초의 개념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1월 1일로 생각하면 돼. 연초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말의 개념은 12월 31일이야. 그러면 5년 말이라고 써봤자 어차피 얘는 다른 말이 6년 초랑도 같아. 하루 차이니까. 그러면 내가 돈을 받는 게 6년 초, 그 6년이 지난 1월 1일에 받는 개념이 아니라 그 전달에 받는 개념이라고. 그래도 어차피 날짜 차이가 거의 비슷하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돈을 집어넣으면 이자 한 번, 이자 두 번, 이자 세 번, 이자 네 번, 이자를 5번 받는 개념이 되는 거야. 이게 연초의 개념이야. 연말에 넣는다는 거는 뭐냐면 내가 연말도 적을게. 연말에 넣는다는 개념은 뭐냐면 1년 말에 돈을 집어넣어. 100원을. 그럼 연말에 돈을 집어넣으면 그게 2년 말, 3년 말, 4년 말, 5년 말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서 100원을 집어넣었다고 치면 이자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받고 끝나는 게 이게 연말의 개념인 거야. 근데 실제로 이게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자면 얘네들의 차이를 좀 말하면 뭐냐면 지금 내가 돈을 집어넣어. 근데 만약에 내가 5년에 끝나는 그 적금을 집어넣는다고 하면 그 적금을 5번 집어넣어야 돼. 여기서 한 번 집어넣고 한 번 집어넣고 한 번 집어넣고 한 번 집어넣고 그 해 마지막 연초에 한 번 집어넣어. 그리고 걔가 이자를 한 번 받고 끝나. 이게 보통 적금의 개념이고 내가 만약에 차를 샀어. 차를 산 돈을 할부로 갚아야 해. 근데 할부를 갚는다고 해봐. 내가 갚는 할부금 먼저. 두 번째 할부금, 세 번째 할부금, 네 번째 할부금, 다섯 번째 할부금을 내면 그게 이자 받는 게 아니라 내고 끝나는 거야. 이게 연말의 개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초와 말에 대한 개념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자, 이제부터 설명을 해줄게. 자, 내가 만약에 초에 100만 원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 돈은 초에 집어넣었으면 한 번, 두 번, 세 번, 1년에 한 번씩 이자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5번 이자를 받겠죠. 그럼 이때 남은 돈은 얼마야? 아까 내가 복리법에 의해서 이자 5번 받으면 어떻게 적으라 그랬지? 1 더하기 R에 5제곱이 되는 거야. 내가 1년 초에 돈 집어넣은 돈은. 그리고 내가 여기에 100원을 집어넣어. 그러니까 1년 지났어? 1년 후에 또 돈을 집어넣는 거지. 그럼 여기다 돈을 집어넣으면 이자 몇 번 받을까? 2번? 3번? 4번 받겠지. 그럼 이 돈은 5년이 지난 후에 이자 4번 받은 걸로 끝나. 자,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내가 처음에 돈을 집어넣어. 이번 달 돈을 집어넣으면 이자를 5번 받아. 근데 내년에 돈을 집어넣으면 어차피 끝날 때까지 4년밖에 안 남았잖아. 그러니까 이자 4번 받는 거라고. 그 다음에 집어넣어. 그러면 이 돈은 한 번, 두 번, 3번 이자를 받아서 100에 1 더하기 R의 세제곱이 돼요. 그 다음 내가 또 여기다 돈을 집어넣어. 그럼 얘는 이자 한 번, 두 번 받지. 그럼 얘는 100에 1 더하기 R의 제곱되고 내가 여기다 100을 받아. 그러면 이자 한 번 받고 끝나는 거지. 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다 집어넣은 돈을 통합하면 얼마냐면 이 돈이 내가 집어넣은 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연초의 개념은 얘네들의 합을 각각 계산하자 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돈을 집어넣은 돈을 다 보면 얘네들은 봐. 여기서부터 보자. 얘가 첫째 항이야. 첫째 항이 얘지. 얘다가 1 더하기 R을 곱했지. 1 더하기 R을 곱했지. 그래서 얘는 등비수열이야. 첫째 항은 얘고 R은 얼마야? 아, 여기서 R은 공비로 할게. 공비는 얼마야? 얼마씩 곱해서 나오냐고. 1 더하기 R이지. 1 더하기 R씩 곱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돈의 합을 등비수열의 합공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럼 구해볼게. R마 1분의 이게 공비지. 공비마 1분의 그러니까 R분의지. 첫째 항 곱하기 100에 1 더하기 R. 그 다음에 R의 몇 제곱일까? 몇 제곱일까? 5제곱. 왜 5제곱이야? 항이 5개니까. 5제곱 마 1. 이렇게 계산하면 내가 100원씩 5년 동안 집어넣은 모든 돈의 합이 나와. 이게 접근법 중에서도 연초에 집어넣는 접근법이야. 얘를 연초에 집어넣은 걸 뭐라고 하냐면 기수불이라고 해요. 연초에 집어넣은 접근법이야. 여기까지 알겠니? 그래서 여기를 다 더한 게 우리가 구하는 그 계산법에 의한 적금의 합이에요. 야, 근데 이자를 왜 주는지 아니?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죠. 원래 처음에 설명해야 되는데 까먹었다. 이자를 왜 주는지 알아? 이자의 개념이 뭐냐면 지금 버스 요금이 얼마죠? 800원. 아, 버스로 하면 되겠다. 얼마 전에 어떤 친구가 새콤달콤을 먹던데 요즘 새콤달콤 얼마입니까? 500원이죠. 제가 옛날에 먹던 새콤달콤은 200원이에요. 요즘엔 500원이래요. 그런데 새콤달콤의 가격이 왜 올랐을까? 그 오른 개념은 뭐냐면 돈의 가치가 오른 거야. 예전에 1,000원과 지금의 1,000원은 1,000원의 가치가 달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돈의 가치는 떨어져.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지금 생각하는 1,000원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내가 어릴 때의 1,000원과 현재의 한 1,300원 정도가 같은 격이라고 본다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은행에 돈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은행에 돈을 집어넣은 그 상태로 두면 얘는 그냥 1,000원으로 머물러 있는 거지. 그럼 내 입장에서 손해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은행은 뭘 해주냐면 현재 돈이 있다면 이 돈의 가치를 인정을 해줘. 그러니까 매 년마다 물가는 상승을 하고 돈의 가치도 상승을 해요. 그러면 돈의 가치가 상승하는 비율만큼을 더 추가로 돈을 주는 거야. 그게 이자의 개념이야. 돈을 버는 게 아니야. 돈을 집어넣어서 이자를 줘서 돈을 버는 개념이 아니라 어릴 때의 돈과 1년 지나서의 돈의 가치가 달라. 실제로 국가의 상승률은 한 3% 정도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럼 3%의 국가의 경제가 그 발전하는 그 비율에 비해서 그냥 그 정도의 비율을 돈으로 주는 거야. 근데 실제로
그 일본 같은 나라는 거의 이자를 안 줘요. 1%도 안 줘. 근데 1%도 안 준다는 거는 그만큼 나라의 성장이 더디다는 거지. 그 돈을 보장해 주는 거야. 그러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지금 어차피 100원을 집어넣으면 걔가 5년이 지나서 그 돈의 가치는 이 정도로 뛴다고 가정을 하고 이자만큼의 돈을 얘 돈을 계산을 해준다고 생각해 주면 돼. 내가 만약에 2년 초에 100원을 집어넣어. 그럼 얘는 얘 입장에서는 4년 뒤에 가치를 인정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이자를 4번 받는 거야. 내가 여기다 돈을 집어넣어. 그럼 얘는 3년만큼의 가치를 인정받아. 근데 내가 만약에 5년 초에 집어넣어. 근데 얘는 어차피 내가 이거를 돈을 받는 시점은 바로 그냥 1년 후야. 연초부터 연말까지는 1년이라고 따지라고 했잖아요. 1년 후야. 그럼 1년 후에 돈의 가치를 내가 5번 계산해 줄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자를 한 번 받는 거야. 그러니까 각각의 돈을 넣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받는 이자를 몇 번 받는지의 개념이 달라져요. 그래서 다 달라지고 얘네들을 나열해서 봤더니 얘는 얘를 첫째 항으로 두는 등비 수열을 따라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합할 때 멍청하게 합할 필요 없죠. 우리는 등비 수열의 합공식을 배웠기 때문에 얘를 첫째 항으로 생각하고 얘를 공비로 생각해서 더한다. 그 개념이라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적금의 개념이야. 그러면 연초와 연말의 차이는 뭐냐? 여러분들이 직접 보면 알아요. 그리고 여기서 그냥 차이가 인정이 됐으면 외워버려요. 자, 연말의 개념이야. 연말의 개념은 뭐냐면 그냥 1년 말, 그러니까 12월 31일에 돈을 처음에 집어넣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 그러면 12월 31일부터 1, 2, 3, 4. 그러니까 그 연수로 따지면 5년이야. 하지만 얘는 실제로 간격으로 따지면 간격은 4번이죠. 그럼 이 돈 이자를 총 몇 번 받을까? 4번 받는 거야. 그래서 얘는 1 더하기 R에 4제곱 4번 이자 받았어요가 되는 거라고. 그럼 내가 여기 돈을 집어넣으면 몇 번 받을까? 3번 되겠죠? 100에 1 더하기 R에 3제곱이야. 그럼 여기는 2번이고 여기는 1번이겠지.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냐면 내가 마지막에 돈을 100원을 집어넣고 끝나. 그러니까 얘는 100에 1 더하기 R의 제곱 2번 이자를 받고 얘는 100에 1 더하기 R에 1번 이자를 받아.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돈을 100원 딱 집어넣어. 돈을 딱 집어넣는 순간 5번 다 냈네요. 여기서 끝났습니다. 내가 집어넣는 것까지 합쳐서 얘네들을 줘버리는 거야. 이게 연말의 개념이야. 알겠니? 그 초와 말의 개념이 차이를 좀 알겠지? 초와 말. 근데 사실 생각해봐. 내가 적금을 집어넣어. 적금을 집어넣는데 내가 100원을 집어넣고 끝난 적금은 없어. 이거는 돈 갚는 개념이야. 내가 남은 돈이 100만 원을 갚아야 돼. 100만 원을 갚는 걸 갚고 마지막에 30만 원 남았어. 30만 원을 갚는 것과 동시에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지. 이거는 우리가 지금 적금의 개념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연산하는 이 연산법은 돈 갚는 연산법이야. 내가 뭐 신용카드로 뭘 할부로 샀다. 그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첫째 항이 뭐니? 100이지. 그리고 곱해지는 공비는 뭐니? 1 플러스 R이지. 그러면 공식 한번 써볼게. S에는 R마1 쓸게요. R마1이니까 공비 R만 남아. 그러니까 공비마1 분의 첫째 항 곱하기 R의 몇 제곱일까? 왜 4제곱일까? 5제곱이지. 아까 말했잖아. 항의 수라고. 하나, 둘, 셋, 넷, 5개 항을 더했잖아. 5제곱이야. 마1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말에 집어넣는 개념은 이렇게 돼. 자, 초와 말의 차이가 뭐야, 그러면? 첫째 항만 다르지? 첫째 항만 다른 거야. 포인트가 뭐냐면 얘는 마지막에 넣은 돈이 이자를 한번 받고 끝나는 거고 얘는 마지막에 돈 한번 집어넣고 끝나는 거야. 그 둘의 차이만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으면 돼. 그럼 있잖아. 나중에 시간이 지나잖아. 됐다 어려웠지. 근데 이거 쉽게 한 친구들은 어떻게 해버리냐면 이거 초에 집어넣네? 이거 첫째 항 이자 한번 받고 끝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접근해서 답을 그냥 구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얘는 말이네? 연말이라고 문제에서 제시를 했네? 얘는 첫째 항이 그냥 원금이겠구나 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라고. 그 둘만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이게 우리가 배우는 적금법이에요.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보여줄게요. 문제는 이런 식이에요. 연이율 6%, 그러니까 1년에 이자를 6% 준대요. 그리고 매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 포인트야. 이렇게 문제에서 알려준다고. 초에 2만 원씩 10년 동안 적립한대. 그럴 때
10년 말까지의 적립금의 원리합계. 다 적립한 금액을 원금이자 합한 그 금액은 얼마야? 물어보는 문제라고. 그러면 우리는 헷갈릴 때는, 그러니까 아는 친구들은 딱 보자마자 답을 구해요. 헷갈릴 때는 표 그리세요. 자, 첫 번째 그냥 1년초로 할게. 올해야 1년초. 현재야. 현재라고 이야기해도 되는데 그냥 1년초라고 적을게요. 그리고 얘가 몇 년 후까지죠? 10년 동안이죠. 1년초, 2년초, 2년초, 3년초 다 적기 싫으니까 땡땡땡 할 거야. 땡땡땡. 그 다음에 10년초. 이게 끝이 아니야. 우리가 받는 돈은 연 말에 받는다고. 10년 말까지야. 잘 기억해야 돼. 이게 다 1년 세다. 10년 말은 31일이잖아. 12월 31일. 그럼 어차피 이건 11년 초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고. 자, 여기서 우리가 매년에 2만 원씩 집어넣어. 그러면 자, 얘는 이자를 몇 번 받을까? 10번 받아. 이거 생각하면 1년 초부터 10년 초까지의 간격은 둘이 여기서 여기를 뺀 9번이야. 여기가 한 번이니까 10번 받아. 그럼 얘는 10번의 이자를 받는다. 2만 원에 1 더하기 R. R은 비율이거든. 근데 연이율 6%지. 그럼 그거를 소수로 나서면 0.06이야. 얘를 10번 받는다. 다음부터는 1.06으로 적을게. 자, 내가 만약에 여기다 돈을 집어넣어. 그럼 얘는 이자 몇 번 받을까? 9번 받는 거야. 여기는 1.06의 9제곱이라고. 그럼 이제 곧바로 한 여기쯤으로 넘어올게. 마지막으로 돈을 내가 넣는 건 10번 넣거든. 여기다 집어넣는 게 마지막이야. 그럼 여기다 지금 내가 2만 원 집어넣었어. 얘 이자 몇 번 받을까? 한 번 받고 끝나는 거야. 여기는 돈 안 집어넣어. 그래서 여기다 2만 원에 1.06인 거야. 그러면 내가 구하는 거는 얘들아, 이렇게 놔두는 거를 적립이라 그러거든. 돈을 처음에 넣은 게 쌓였어. 적립돼 있고 두 번째 넣은 게 적립돼 있어. 그 돈은 다 은행에 내 통장 안에 쌓여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리고 마지막에 넣은 돈도 이자 한 번 받고 적립돼 있지. 우리가 구하는 적립금의 원리합계의 총합은요, 이거 더한 걸 총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얘를 더하면 돼. 근데 얘네들은 등비 수열이야. 얘를 첫째 항으로 봐야 해. 첫째 항이 얘인 등비 수열이야. 그러면은 얘가 첫째 항이죠. 공비는 얼마야? 1.06인 거지. 그러면 첫째 항과 공비를 아니까 등비수를 합공식 쓰면 된다고. 알마 1분의 이게 R이야. 알마 1분의 0.06분의. 자, 합을 SN이라고 할게. 그냥 S라고 할게. 알마 1분의 1.06이 R이거든. 알마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첫째 항은 2만 곱하기 1.06이다. 첫째 항 곱하기 R의 몇 제곱일까? 그치? 항은 10개니까 N제곱, 마 10제곱, 마 1, 요것만 계산하면 된다고. 그런데 1.06의 10제곱은 과연 어떻게 계산할까? 그래서 문제에서 알려줍니다. 1.8이라고. 그러면은 0.06, 이거, 1.8, 요 계산만 하면 돼.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연초에 돈 집어넣는 건 이렇게 계산하면 돼. 이게 우리 교육과정이야. 돈을 적립하는 문제에서는요, 그 말 개념이 안 나와. 이거야 그냥. 그래서 이렇게만 계산하면 된다. 이해했죠? 그런데 예전 교육과정에는 다른 개념이 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다른 개념 두 가지 설명을 좀 해줄게요. 여기는 책에서 나온 것처럼 교육과정 외예요. 교육과정 외인데 여기 있는 개념도 예전에는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 내용을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가 상환. 상환은 돈 갚기야. 두 번째는 현가. 현가는 현재 가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두 가지를 좀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상환이라는 걸 할 건데 상환은 사실 돈을 빌려서 그 돈을 갚는 거야. 예를 좀 들어서 설명을 좀 해줄게. 문제를 보면서 설명하면 좀 편해서. 도현이가 140만 원짜리 컴퓨터를 이달 초에 구입을 했어. 그리고 내가 이거를 일정 금액을 10개월에 걸쳐서 갚으려고 해. 이런 거 우리는 그냥 할부라고 하지? 할부로 갚으려고 해. 그럴 때 내가 갚아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를 구하는 건데 실제 얘기를 해줄게. 여기는 지금 세상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살면서 나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떤 거냐면 내가 100만 원짜리 컴퓨터를 샀지. 그런데 실제로 그럼 내가 갚을 돈은 140만 원일까? 그렇지 않아. 내가 갚을 돈은 뭐냐면 140만 원을 10달 동안 가만히 놔뒀을 때의 가치를 갚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내가 만약에 140만 원을 빌렸잖아. 그러면 140만 원을 빌려서 140만 원을 갚으면 빌려준 사람이 손해야. 왜 그러냐면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돈은 가치가 올라. 그러면 140만 원을 빌렸으면 내가 갚아야 할 돈은 뭐냐면 140만 원을 그대로 두었을 때 마지막에 가치를 갚아야 돼. 실제로 갚을 돈은 이자를 받아서 갚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 돈을 갚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 내가 만약에 140만 원짜리 컴퓨터를 샀어. 그러면 그거를 카드 회사가 미리 내준다. 카드 회사가 내가 만약에 가게에서 140만 원 주고 샀으면 컴퓨터 가게 140만 원에 이자를 붙인 그 10개월 뒤의 가치를 미리 내줘. 그리고 카드 회사에서 나에게 그 돈을 중개해서 받는 거야. 그런데 생각을 해봐. 내가 돈을 10번을 낼 거야. 그런데 만약에 내가 10번이라고 적을게. 내가 돈을 총 10개월이라서 10번에 의해서 갚을 거야. 그런데 첫 번에 내가 만약에 S라는 돈을 냈어. 그러면 이 돈도 10개월 동안 가치가 오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내가 갚아야 될 돈은 10개월의 돈의 가치를 갚아야 되는데 내가 낸 돈은 가치가 없냐? 내가 낸 돈은 가치가 있는 거라고. 그럼 내가 낸 돈은 얘가 10개월 동안의 가치가 있는 그 돈이 되는 거라고. 내가 처음에 낸 그 돈은. 그러면은 그 돈은 그 이자를 9번 받아. 여기서 내고 끝낼 거니까. 그리고 내가 두 번째 달에 돈을 내. 그러면 얘는 이자를 8번 받아. 그리고 내가 마지막에 10번째 돈 내고 끝나. 그 위는 그러면 S 곱하기 1 더하기 R에 1번이겠지. 그렇게 해서 약간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그 처음에 빌린 140만 원을 통장에 묵혀둔 돈과 내가 매달 일정 금액을 그 낸 이 돈이 갖게 되는 순간 둘을 교환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무슨 뜻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통장이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자고. 내가 140만 원을 빌렸지. 그러면 그게 140만 원을 빌려서 그 140만 원을 내 통장에 10번 묵혀둬. 10개월이라고 할게. 10개월 동안 묵혀둬. 그 돈과 내가 다른 통장에 이 140만 원을 갚기 위해서 매달 일정 금액을 내. 똑같은 금액. 얼마인지 모르니까 S라고 쓴 거야. 똑같은 금액을 10번 내. 근데 그 돈도 은행에 넣었으니까 이자를 받겠지. 그 받은 그 돈이 10개월이 지나는 순간 둘이 같아야 한다고. 그래서 내가 갚아야 되는 돈은 그렇게 계산이 돼. 이게 상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상환할 때는 어떤 개념으로 생각해야 되냐면 일단 내가 갚아야 할 돈을 확실하게 계산을 해야 돼. 자, 일단 갚을 돈. 이렇게 갚을 돈. 내가 갚을 돈은 뭐냐면 140만 원에 10개월 이후에 가치를 갚아야 돼. 그럼 그 140만 원이 10개월 동안 이자를 받겠지. 이자 몇 번 받을까? 10번 받는 거야.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초에 그 140만 원을 빌렸다고. 그러면은 1초에서 10초까지가 9번이거든? 10초에서 10말까지가 한 번이야. 10년 초에서 10년 말까지가. 그래서 내가 140만 원을 그대로 묵혀뒀으면 내가 돈을 교환하는 시점은 그게 10번 이자를 받은 시점. 그래서 내가 갚을 돈은 여기에 140만 원에 그 이자가 2%지. 그럼 비율은 1.0이겠지. 1.02에 10번. 그 돈을 갚아야 돼. 즉 1.22 곱하기 140. 이게 내가 갚아야 될 돈의 총액이야. 그 돈을 그 10개월 동안 묵혀둔 돈. 근데 내가 이 돈을 어떻게 갚을 거냐면 매달 일정 금액, 똑같은 금액을 10번 갚을 거야. 그럼 매달 10번 갚는 돈을 내가 만약에 한 번 내는 돈을 A라고 할게. S라고 하면 안 되겠다. S는 좀 이따 합을 S라고 쓸 거라. 내가 만약에 A만큼 갚는다고 치자. 그러면 내가 첫 달 갚은 돈을 다이렉트로 갚는 개념이 아니라 그거를 내 통장에 모아놓는다고 생각을 하자고. 그러면 초에 사서 말부터 사기 시작하거든? 이게 1말이야. 1년 말. 그리고 얘가 10년 말인 거야. 1년 말부터, 그러니까 1월 말, 그 달 말부터 그 10개월이 지난 말까지 총 처음에 집어넣은 돈은 이자가 9번부터. 그리고 두 번째 집어넣은 돈은 이게 여기서부터 8개월 후라서 이자가 8번부터. 세 번째 집어넣은 돈은 7번 붙고 내가 9월 말에 집어넣은 돈은 이자를 한 번 붙고 and 10월 말에 돈 한 번 냄과 동시에 끝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갚으려고 모은 돈. 편히 하면 그냥 갚을 돈, 아니 적립금? 적립금이라고 이야기해.
내가 갚으려고 돈을 적립한 금액은 이거거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할 거야. 알마 1분의 첫째 항은 A지. R의 N제곱. 여기서 R은 근데 1.0이었다. 1.02로 적게. 1.02에 N제곱. 항이 몇 개니? 10개 마 1. 이게 내가 갚으려고 모아둔 돈이야. 갚으려고 모아놓은 적립금과 갚을 돈은 140 곱하기 1.2였지. 얘네 둘이 같다를 만족시키는 A를 찾아서 그 돈을 갚는 거라고. 이게 내가 갚아야 될 돈을 계산하는 방법이야. 개념이 좀 어렵다. 실제로 근데 이래. 실제로 그래서 되게 나빠. 생각해보면 은행이라는 데는 되게 나쁜 데야. 너희들한테 생각보다 손해를 준다고. 왜 그러냐면 봐봐. 내가 만약에 140만 원을 통장에 누가 빌렸어. 그럼 내가 140만 원을 쓰지 않고 그대로 놔둬야만 내가 평타를 치는 거야.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평타 치는 거라고. 갚을 돈이 그거니까. 근데 생각해봐. 내가 140만 원을 빌렸다는 거는 쓰기 위해서 빌린 거지. 근데 그 140만 원이 내 통장에 안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손해보는 거라고. 은행에 빌린과 동시에 무조건 손해야. 그대로 둬야 평타고. 그래서 빚 없이 살아야 돼요. 돈 많이 벌어야 된다고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이런 개념으로 갚는 게 상환의 기본 관점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이걸 연산해서 다 숫자가 나왔으니까 A를 결정 지으면 됩니다. 요거를 상환이라고 해요. 자, 상환 말고 다른 개념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거는 현가라는 건데 그 개념을 설명을 좀 해줄게요. 안 적어놨다. 두 번째는 현가야. 현가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생기냐면 이런 거지. 자, 내가 만약에 로또에 당첨됐어. 실제로 근데 요즘에 미국의 그 복권은 140억씩 주더라? 140억을 받아. 1,400억이지. 미국은 1,400억 주던데? 1,400억을 받아. 그러면 실제로 이거를 만약에 당첨이 되잖아. 그러면 사람들에게 두 가지로 물어본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야, 너 이거 매달 나눠서 받을래? 한 번에 받을래?를 물어봐. 그럼 매달 나눠서 받는 거랑 한 번에 받는 게 뭐가 이득이게? 왜? 아니야, 그것도 다 세금 내. 세금은 다 떼고 시작해. 세금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30%일걸? 30%일 때. 30% 정도 떼고 거기에서 매달 받는 거야. 매달 받는 거랑 그거의 그 한 번에 받는 거의 차이를 지금 설명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연금의 현가라고 해. 그러니까 연금이라는 거는 매달 받는 돈이야. 현가라는 거는 그 연금이라는 가치를 이게 실제 가치가 얼마쯤 되는지라고 생각하면 돼. 예를 들면 매달 300씩 받는 연금이 있어. 그거를 다이렉트로 받아. 그럼 그 다이렉트로 받을 때 그 개념은 뭐냐면 자, 300씩이야. 300씩 만약에 10번 받는다고 하자. 그러면 이 돈은 실제 내가 받는 돈은 3천이지. 이렇게 받으면 3천만 원 받아. 그런데 내가 이걸 다이렉트로 받잖아? 대략 얼마쯤 받냐면 한 2천쯤 받아. 왜 이런 차이가 생기게?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내가 이거를 만약에 300씩 10번 받는 게 1년에 한 번씩 받는다고 쳐보자. 그러면 300씩 10번 받는 거는 아까 내가 설명했던 거랑 똑같아. 300이 이자 받고 300이 이자 받고 300이 이자 받고 그 돈을 다 더해. 그 돈과 2천만 원을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둔 그 가치 있지. 그 가치가 같다고 생각을 해버려야 돼. 한 번 받는 돈 그렇게 결정돼. 자, 무슨 말이냐. 내가 300씩 10번 받아. 그 돈을 매달 300씩 받는 게 이자가 붙을 거 아니야. 그 돈을 통장에 그대로 놔둔다고. 그 돈이랑 내가 만약에 한 번에 받는 돈을 미지수로 할게. A 같은 거. A라고 둬. 얘가 10년 뒤에 가치가 있을 거 아니야. 그 가치랑 둘이 같게 되는 시점에서 돈을 채택을 한다고. 그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게 2천 얼마밖에 안 돼. 이거 10년 동안 그냥 놔둬야 이 돈이랑 같게 된다고.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렇게 계산하는 게 우리가 지금 하는 연금의 연산이에요. 연금 문제를 보여줄게. 이런 거야. 올해 말부터 나는 300만 원씩 10년 동안 받을 거야. 내가 예를 든 거랑 똑같네. 근데 얘가 더 이자가 더 많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떼긴 하겠다. 10년 동안 받는 연금이 있어. 근데 내가 얘를 복리로 계산을 하는데 내가 얘를 올해 초에 그냥 한 번에 받고 싶어. 그러면 내가 받게 되는 돈이 얼마인지를 구하는 거라고.
그러면 얘는 뭐냐면 내가 300을 10년 동안 말에 받아. 그럼 1말로 적을게. 1말, 2말, 3말, 4말, 땡땡땡, 9말, 10말이야. 그러면 실제로 나에게는 300만 원씩 10번 주는 개념이지만 은행은 그 돈을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자, 네가 첫 달에 300만 원 받았잖아. 그 돈은 네가 그냥 안 쓰고 가만히 놔두면 이자를 몇 번 받을까? 9번을 받아. 그러면은 나는 실제로 300만 원을 준 게 아니라 너에게 이거를 줬어 라고 은행은 계산을 해버려. 얘를 그냥 이제 9번 받은 돈을 줬다고 계산을 한다고.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300을 또 주지. 사실 이 돈도 네가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 이자를 받을 거 아니야? 그 돈은 1.06의 8제곱이야. 그리고 네가 만약에 여기서 300을 받을 거 아니야? 얘는 이자를 한 번 받아서 1.06의 1제곱이고 라스트로 받는 거는 300 받을 거잖아. 이건 이자 안 붙어. 이렇게 해서 너에게 줄게 라고 은행은 계산을 해버린다고. 은행의 계산법은 이래. 그래서 실제로 나는 3천만 원을 받는 개념이 아니라 받는 돈은 3천만 원이지만 은행이 생각한 그 3천만 원의 가치는 이거야. 요게 은행이 너에게 줄게 라고 하는 돈이라고. 이게 우리가 받는 연금의 총액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게 연금의 총액이라고. 은행이 주는. 그치, 그 계산 한번 해볼게. 이게 은행이 우리에게 준다고. 이게 은행의 입장이라고. 그러니까 은행이 주는 돈의 가치가 이거라고. 그러면 그 돈의 가치를 어차피 얘도 등비수열이죠. 합공식으로 구할 수 있어. 이걸 S1이라고 할게. 자, 여기서 R은 1.06이죠. 첫째 항은 300이고 그러면은 R만 1분의 1 곱하기 첫째 항. R의 몇 제곱일까? 10개의 항은 10개다. 10개고 참고로 문제에서 알려줘. 뭐의 10제곱. 눈치로 그냥 때려잡아서 10제곱이구나 생각해서 어차피 답은 다 맞아. 이거 가지고 약간 페이크는 잘 안 쳐. 그래서 10제곱 마 1. 이게 은행이 우리에게 주는 돈의 총합이라고. 그리고 내가 그냥 한꺼번에 받을게라고 하는 돈 있지. 그 한꺼번에 받을게라고 하는 돈의 가치는 뭐냐면 얘를 그대로 10년 동안 놔뒀을 때 가치. 그 돈을 내가 받는 돈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은행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이게 은행의 입장이지. 내가 받는 돈 계산할게. 내가 받는 돈을 내가 만약에 라지 A라고 할게. 내가 라지 A만큼 받을 거야. 근데 은행은 이 돈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 돈의 10년 뒤의 가치로 계산을 해.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냥 고스란히 뒀다가 10년에 둘이 그냥 교환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럼 10년 뒤의 가치는 이자를 10번 받는 거지. 이게 연초니까. 그래서 1.06의 10제곱과 같다고 쳐버린다고. 그렇게 이 A라는 돈이 산정이 돼. 무슨 뜻인지 알겠니? 이해가 좀 되니 이게? 그러니까 내가 받는 돈을 매달 통장에 그대로 놔둔 그 돈과 내가 지금 한 번에 다이렉트로 받으려고 하는 그 돈 있지. 그 돈의 10년 뒤의 가치를 같다고 계산을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를 봐. 계산 한번 해볼게. 그럼 얘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책에 있는 거 보고 빨리 할게요. 첫 번째 게 3,950만 원이야. 자, 우리가 실제로 받는 돈은 300만 원 10번이라 3천만 원이지. 근데 은행이 너가 받은 돈은 3,950이야 라고 때려버린다고. 난 실제로 3천밖에 안 받았는데. 그거 어차피 네가 안 쓰고 가만히 놔뒀으면 그 돈 이거 남았잖아 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 돈과 10년 뒤의 가치는 이게 1.79지. 1.79의 A. 내가 지금 올해 다이렉트로 받는 돈의 1.79를 곱한 걸 같다고 친다고. 10년 뒤의 가치는. 그러면 이거 나누기 1.79 한 게 내가 지금 받는 돈이야. 그럼 내가 지금 받는 돈은 책의 계산에 의하면 2206만 원, 2206만 원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된다고. 알겠지? 이렇게 계산하는 게 우리가 한 번에 상환받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자, 은행은 일단 내가 받는 돈을 나는 3천 받았는데 뻥튀기 해서 950 더 늘린 거지. 그리고 나는 지금 2천만 원밖에 안 받았어. 그거에 1.79배를 곱한 걸 이 돈의 그 10년 뒤의 가치로 보고 둘이 같다라고 쳐버리니까 1.79로 나눠주면 실제로 받는 돈은 3천보다 훨씬 적어진다고. 그래서 일시금으로 받는 거는 우리에게 좋지 않아요. 일시금으로 받는 거를 통장에 그대로 안 쓰고 10년 동안 놔둬야만 평타 친다고. 내가 받을 돈에 평타가 치는 거야. 왜냐면 실제로 받는 돈은 3천인데 은행은 3,900으로 계산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뭐가 지혜로운지는 여러분들이 로또가 당첨되면 잘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추천하는 건 한 번에 받으세요. 그게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은행이 생각하는 돈의 가치와 여기서 나오는 이자의 가치는 다르거든. 지금 이자를 내가 6%로 계산을 했잖아. 근데 실제로 그런 데는 요즘 시중은행은 은행의 이자가 2%면 정말 많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 성장률 한 3%로 잡아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실제로 국가 성장률보다 못 미쳐요. 그냥 한 번에 받고 흥청망청 쓰세요. 그게 훨씬 이득이에요. 10년 동안 기다리지 말고. 전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상환의 개념은 이런 개념으로 연산을 하니까 생각보다 이해하기는 쉬운데 막상 연산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것만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경제 분야는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실제로 이건 도움이 진짜 많이 될 거예요. 나중에 무언가 사용을 좀 하자면.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좀 잘 고민을 하고, 특히 만약에 부모님들이 뭐 카드로 뭘 쓰신다 라고 하면 무이자인지 무이자 아닌지는 체크 잘 해봐야 돼요. 이자 엄청나게 붙습니다. 무이자가 아니면. 그래서 그런 것들도 체크를 좀 잘 해보고, 그러니까 할부 기간, 금액이 그럼 할부 기간을 길게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좋지 않아. 그냥 빨리빨리 갚아버리는 게 낫다고. 그래서 빚은 안 지는 게 짱이에요. 그래서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